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힘찬병원 최정규라고 합니다.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신동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가락에서 흔한 질환이죠. 무지외반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수술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마침 여기 발 모형도 있고 발이 이렇게 5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무지는 우리가 발가락 중 엄지 발가락을 뜻하게 됩니다. 엄지 발가락 무지가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거를 외반이라고 해서 무지외반증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단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죠. 무지외반증의 기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발이 휘었어요 라고 왔을 때는 처음부터 수술이나 치료를 잘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아파요 라고 오셨을 때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엑스레이 같은 2차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 휘어있는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발가락 사이에 끼는 실리콘 패드 같은 걸 처방드리기도 하고 발의 밑에 신는 인솔이라고 해서 신발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초기에는 염증을 줄이게 먹는 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100가지가 넘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주로 근위 갈매경 절골술을 많이 선호했었고 최근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주로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카라고도 하고 미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미카라고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일반적인 고식적인 절개 수술에 비해서 미카 아니면 최소 침습 절개 수술 자체가 최소한의 절개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외에 이제 최소 침습 절개 수술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기존의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뼈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 소라고 하는 우리가 수술에 사용하는 전기 톱으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좀 절개를 하고 벌려서 수술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최소 침습 수술에는 벌을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구멍만 낸 상태에서 뼈를 교정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절개가 적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는 이런 예쁜 발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골막을 적게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도 적게 됩니다. 보행도 훨씬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입원 후에 보통 이틀 정도에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2박 3일 정도로 짧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짧네요. 그래서 재활도 빠르다 보니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절개 수술을 할 때는 절개를 하고 뼈를 직접 노출시켜서 뼈를 깎고 이제 교정할 뼈를 절골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게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수술합니까? 수술방에서 보는 그 C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가 있죠. 네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절골, 뼈를 칠 위치를 확인한 후에 그 부분에 이 벌하는 기구를 넣어서 쉐논버라고 하죠. 이 쉐논버라는 기구를 넣어서 위치를 잡고 발가락 안에서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자르는 거죠. 실제로 수술방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뼈를 교정해서 반듯하게 만드는 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시간은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3분에 걸쳐서 뼈를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모양을 잡은 후에 그 상태에서 나사를 박게 됩니다. 나사를 2-3개 정도 박아서 모양을 교정하는 시간도 추가적으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 수술보다 교정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꼬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꼬매는 시간도 사실 훨씬 단축돼서 환자가 마취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뼈를 직접 보고 수술을 하진 않지만 수술방에 있는 이런 이제 X선 그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수술을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X선을 보면서 이제 수술 전 모양 그리고 교정한 모양 내가 원하는 만큼 교정됐는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는 기존에 이제 미카에서도 썼던 방법을 하면서도 타겟팅 시스템, 각도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교정 각도를 하고 원하는 만큼 이 나사가 됐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거에 딱 맞게 교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개가 아니라 최소 심습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무지해반증도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심한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미카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처음 절개 수술에서 내시경으로 넘어간다거나 할 때 큰 병변은 꼭 절개를 해야 된다거나 꺾기 수술도 비슷하게 큰 병변은 꼭 절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최소 침습 무지해반 수술도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꼭 처음에는 이제 절개 수술을 하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50도 정도 흔히 우리가 40도가 넘으면 중증 변형이라 하지 않습니까? 40도도 엄청 큰데 50도면은 50도 변형에서도 해봤을 때 교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재발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변형이 심하신 분들도 최소 침습 수술을 하셔도 경과가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절개 수술을 하다가 최소 침습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절개를 하면 보통 이제 거기서 저희가 주의하는 신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절개 수술을 할 때도 그 신경이 다치지 않을까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걱정이 크게 되진 않으시나요? 네,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 신경이 특히나 이제 말려 들어가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나온 기구 자체가 그거를 좀 보호하게 나온 기구이기도 하고 그 뼈 속에서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뼈 안쪽 너머를 뼈를 깎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뚫는 위치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의사가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의 그런 팩터, 의사 요소가 어느 정도 관여는 한다. 숙련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께 받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뭐 병원을 선택하시거나 알아보실 때 그런 요소들이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지해반증의 최소 침습 수술은 최신의 수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수술료보다 수술료의 상승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네,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전부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제 뵀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무지해반증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기존 수술과 다른 최소 침습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사실 수술 후 내가 언제 운동을 하거나 재활이 어떻게 되고 향후 결과를 더 궁금해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정견장님 모시고 무지해반증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로 오시게 되면 최정견장님과 제가 성의껏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신동협이었습니다. 네, 강북힘찬병원 최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